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내와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관계를 하니 연애할 때 느낌도 안 나고 부부 관계에 대해 서로 흥미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잘 맞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며 퇴근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나? 뭐지? 괜히 느낌이 안 좋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술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빨리 와서 앉으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아내가 차려놓은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내도 저를 멀뚱히 쳐다보다가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건배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나 어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부부 사이잖아. 근데 오빠는 내가 여자로 느껴져? 당연하지. 여자로 느껴지니까 너랑 결혼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제 말에 아내는 술 한 잔을 또 따라주면서 자기도 따라 마시더니 오빠, 우리 요즘 부부관계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생각 안 해?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 횟수도 줄어들고 해도 연애할 때만큼 느낌도 안 나고 뭔가 귀찮고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는 지금 자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오빠한테 자극적인 것 좀 제안해 보려고 오빠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그런 거야.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도 자극적이라는 말에 괜히 솔깃했습니다.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어떤 거? 아내는 그렇게 열변을 토하더니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하니 우물쭈물하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있다가 술 한 잔을 또 쭉 들이키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 혹시 그런 거 알아? 서로 파트너 바꿔서 하는 거. 얘기는 들어봤지. 근데 그건 왜? 내가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좀 알아봤거든? 그런데 그런 게 되게 많다더라고. 서로 권태기고 사이가 소원해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부부관계가 엄청 좋아졌대. 그러면서 후기를 써놨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아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것도 당황스러웠고 그런 걸 하자고 제안하는 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여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런 걸 해. 나는 다른 사람이랑 한 방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도 되는데 거기다 또 바꿔서 하자니 그건 진짜 난 자신 없고 못해.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뭐 이런 말까지 하기가 쉬웠을 줄 알아? 오빠 요즘 어땠어? 나 쳐다라도 봤어? 좀 하려고 하면 귀찮다는 핑계로 하지도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빨리 하고 끝내려고 하잖아. 오빠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의미 없이 하게 되고 이러다간 정말 이혼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이렇게라도 해볼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부부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아질까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보니까 처음에만 서로 좀 부끄럽고 어색하대. 그 다음부터는 괜찮대. 그리고 나서 정말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랬대. 아내는 벌써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다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카페가 존재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보, 왜 울고 그래? 울지 마. 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우리 부부 관계 조금이라도 회복해보려고 그런 건데 오빠는 너무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래. 나는 오빠랑 다시 예전처럼 연애할 때 느낌을 받고 싶어. 지금도 우리 아이 없는데도 이러면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질걸? 그럼 우리의 끝은 이혼이야. 오빠는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왜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솔직히 저도 연애할 때야 불타오르듯 뜨거웠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 심리적으로 문제인 건지 그냥 연애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별로 좋은 걸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이러니 아내도 불안하면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으니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그런 거겠죠. 저는 우는 아내를 보고 미안하기도 해서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과 하다니 결혼하고 나서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일을 아내가 먼저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거니 살짝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줘서 고마워 오빠. 우리 그럼 날 잡아서 가능한지 일정 조율되는 팀이랑 한번 해보자. 아내는 다음날 카페에서 일정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보기로 하고 방은 커플끼리 하나씩 따로 잡은 다음에 연락해서 한쪽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거의 다 왔다며 호수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저희 방으로 오더라고요.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대화를 하면서 긴장감도 풀고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되었고 그쪽은 여러 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드를 해줬어요. 아내는 이 상황이 뭔가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설레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꾸어 키스를 했어요. 아내가 얘기했던 연애 때의 그 짜릿함, 설레임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아내가 원한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잊고 지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서 너무 좋아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질투가 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걸 하면 다시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처음 경험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오늘 어땠어? 좋았어. 나쁘지 않던데? 그래, 오빠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 너도 엄청 좋아하던데. 일로 와봐. 내가 아까보다 더 좋게 해줄게. 그렇게 저는 질투심에 불타올라 아내를 더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제안을 받아줘서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랑 다시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연애 때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난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내의 제안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를 보면 그 덕분에 다시 사랑의 감정, 연애 때의 그 뜨거웠던 감정을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직도 가끔씩 카페에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고 오면 오히려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계획은 잠시 미루고 지금을 좀 더 즐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요즘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대학생 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한 번씩은 꿈꿔봤을 수도 있는 로망인데 이게 친구 누나들이다 보니 뭔가 마음이 불편하네요. 저에게는 고딩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놈이 있습니다. 친구는 막둥이로 집안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았어요. 이 친구랑은 각자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나서도 집이 근처라 굉장히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다. 친구한테는 누나 2명이 있어요. 지금 첫째 누나는 30살, 둘째 누나는 28살입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항상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저희를 대했어요. 가끔씩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놀리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몸매도 좋고 이쁜 누나들이 잘 챙겨주니까 부럽다고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겠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놈은 통금 시간이 있다며 매번 12시 넘기기 전에 집에 가고는 했습니다. 누나들이 12시 전에 안 들어오면 난리를 친다면서 항상 집에 들어갔어요. 자주 본 거는 아니지만 봤을 때 둘 다 좀 특이하기는 했습니다. 친구는 항상 얘기했어요. 진짜 별종들이라고. 자기 누나들이지만 정말 또라이들 같다고 맨날 누나들 욕을 했습니다. 맨날 누나들 그늘에 갇혀있더니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친구놈도 누나들이 귀찮고 그런 거겠죠. 맨날 누나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요즘은 가끔 반항도 하고 그런다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쌍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누나들 그늘에 갇혀 산다는 게 은근 불쌍하더라고요. 야, 너는 이제 성인인데도 왜 맨날 누나들한테 잡혀 사냐? 성인 됐는데 우리 클럽도 가고 그래야지. 맨날 12시 전에 가는 신데렐라야 뭐야. 말도 마. 통금 시간 넘기잖아? 둘이서 양쪽 귀에 피딱지 앉을 정도로 잔소리를 얼마나 해대는데 너는 그 고통을 몰라. 이제 좀 강하게 나가봐. 너 여자친구도 안 만들 거야? 여자친구 생기면 여행도 다니고 그럴 텐데 통금이 웬 말이야. 아 몰라. 우리 누나들 보면 나한테 시집 오는 여자도 없을걸? 진짜 상상 초월 또라이들이야.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나왔나 몰라. 얼마나 그렇길래 그래? 하긴 너네 집 놀러갈 때 가끔씩 너네 누나들 보면 기가 되게 세 보이긴 했어. 장난 아니야. 그리고 나이 먹더니 야한 농담도 아무렇지 않게 대놓고 하는데 진짜 민망해 죽겠다니까. 나는 누나가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다. 궁금하네 어떨지. 궁금해 하지도 마라. 누나는 없는 게 나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12시가 되기 전에 친구는 또 떠났습니다.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소개팅도 많이 하고 과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마시러 다니고 그랬어요. 살짝 썸 타는 여자도 생겼고요. 친구놈은 매번 12시 전에 들어가니 대학에서도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했습니다. 친구한테 술 마시자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부모님 안 계시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술 먹고 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술 좀 먹을만 하면 자꾸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감칠맛 난다고 오늘은 끝까지 마셔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놈 좀 위로해주고 이 형님은 썸 탄다고 염장이나 지르고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배달시켜 먹고 술이나 사오라고 해서 술을 사서 직접 집으로 갔습니다. 왔냐? 누나들은? 어디 가심? 몰라. 또 술 처먹고 들어오겠지. 신경 쓰지 마. 근데 나 자고 가도 됨? 니네 누나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어차피 엄마 아빠 없으면 남자도 데리고 와서 자고 그럼. 제정신이 아니야. 헐, 그건 좀 심했다. 뭐 시킬 거냐? 배고파. 족발 어때? 족발 좋지. 불족발이랑 반반 시키자. 친구놈이랑 축구를 보면서 족발을 엄청 열심히 뜯고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먹고 있는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친구 둘째 누나가 왔어요. 동현이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누나 오랜만에 봬요. 자식, 어른 되더니 엄청 남자다워졌네. 근육 좀 봐. 운동하니? 그냥 헬스 가끔씩요. 우리 승민이도 좀 데리고 운동하러 가. 제발아. 삐쩍 말라서 남자다움이 없어요. 아 뭐래.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왜? 오랜만에 동현이 봐서 좋아서 그러는데. 뭐 더 먹을래? 더 시켜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이것도 양 많아요. 누나도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 그럼 먹을 거 하나 더 시켜. 누나가 사줄게. 아 제발 눈치 좀. 누나가 여길 왜 껴? 동현이 뭐 먹을래? 저는 다 잘 먹어서 누나 먹고 싶은 걸로 드세요. 그럼 치킨이랑 떡볶이 시킬까? 언니는 어디쯤이려나? 큰 누나는 부르지 마라. 큰 누나 오면 정신 사나워. 지금까지 안 들어오는 거 보면 100% 술 마시고 있는 거야. 술 취하면 감당 안 돼. 연락하지 마. 알겠어. 누나 씻고 나올 테니까 먹고 있어. 치킨이랑 떡볶이는 누나가 시켰다.
괜히 일찍 들어와서 난리야. 평소에 불금이면 외박하는 인간이. 누나 여전히 이쁘시네. 이쁘긴 무슨. 그런 소리 해주지 마. 진짠 줄 알아. 친구랑 다시 축구 보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둘째 누나는 씻고 나왔어요. 머리도 대충 말리고 나시에 반바지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솔직히 친구 누나라고 하더라도 눈이 계속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동현이도 있는데 옷 좀 제대로 입고 나오지. 뭐 어때? 내가 옷을 안 입은 것도 아니고. 왜 오바야? 너 사춘기냐? 요즘 왜 이렇게 까칠해? 사춘기는 무슨. 누나들이 자꾸 나한테 자유를 안 주니까 이러는 거야. 야, 12시까지 놀면 됐지. 뭔 자유가 더 필요해. 군대 갔다 오면 통금 없애준다니까? 지겨워. 둘이 티격태격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꼭 통과제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또 왔고 누나랑 같이 술 마시면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참을 술 마시면서 먹고 있는데 첫째 누나도 오더라고요. 뭐야? 왜 나만 빼고 먹고 있냐 치사하게? 얼른 와. 아직 많이 남았어. 안녕하세요. 동현이 오랜만. 술 냄새. 얼마나 마시고 왔길래 우리가 술을 먹고 있는데도 술 냄새가 확 나냐? 회식하느라 좀 마셨지. 직장인의 서러움을 네가 알아? 누나 너무 취했다. 누나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 나도 더 먹을 거야. 술에 취한 첫째 누나를 친구는 방에 들어가서 눕히고 나왔어요. 저 진상. 맨날 술을 저렇게 취할 정도로 먹으면서 집 찾아오는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 누나 일이 힘드신가 보다. 술을 마시다 보니 친구도 많이 취한 것 같더라고요. 먹고 죽자더니 그냥 골아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야, 승민아, 들어가서 자. 겨우 이거 먹고 취하냐? 내 동생이지만 너무 남자답지 못해. 저는 끙끙거리며 친구를 방에다 눕혔습니다. 겁나 무겁네 진짜. 친구를 데려다 놓고 누나랑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동현이 여자친구는 있고? 아니요, 여자친구는 없고 그냥 썸 타는 정도? 여자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 고딩 때 잠깐 사귀어보고 아직 안 사귀어봤어요. 이제 성인도 됐으니 얼른 여자친구 만들어야죠. 여자들도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알지? 뭐 여자 남자 다 똑같겠죠. 자신 있습니다. 오, 동현이 남자네. 그럼 얼마나 자신 있는지 한번 봐도 돼? 네? 어떻게 해야 여자가 좋아하는지 누나가 알려줄게. 누나는 저에게 키스를 했어요. 와, 친구 누나랑 키스를 하다니. 머리로는 더 이상 선 넘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생각하면서도 몸은 저도 모르게 어느새 누나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나는 거실은 혹시나 친구놈이 나올까 그런지 키스를 하면서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째 누나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누나, 여기는 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왜? 흥분돼? 누나는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다시 누나랑 뜨거운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누나가 깼어요. 와, 큰일 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야? 니들만 재미 보냐? 나도 깨웠어야지. 오늘은 나 혼자 먹을랬더니 완전 뻗은 줄 알았더니 일어나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첫째 누나도 저희 사이에 껴서 같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너무 흥분이 되어 누나들이랑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가 부모님 안 계실 때 가끔 누나가 남자 데리고 와서 잘 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같이 뜨거운 밤을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친구 말대로 정말 범상치 않은 생각을 가진 누나들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뜨거운 시간을 보낸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해서 평범한 관계를 할 때 내가 만족을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던 듯 친구 방으로 와서 다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누나들은 저를 보며 일어났나며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친구가 안 볼 때면 윙크를 하기도 하고 저를 놀리더군요. 저 이만 가볼게요. 조심히 가, 동현이. 꼭 또 놀러와. 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저는 친구 집에서 나왔습니다. 꼭 또 놀러오라는 누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친구놈 얼굴 보기가 민망해져서 계속 누나들이랑 그래도 되는 걸까 고민이 됩니다. 괜히 친구놈한테 들켰다가는 저를 다시는 안 볼 것 같았거든요. 그냥 누나들이랑 관계를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아니면 한 번만 더 해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새댁입니다. 실은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형 때문입니다. 제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으로 남편이 자주 왔어요.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자주 와서 얼굴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면 인사도 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혹시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계속 카페에 오는 거구나. 고백하려고 시간 있냐고 물어보는구나 느껴졌습니다. 인상이 나쁘지도 않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길래 알겠다고 하고 마감하고 시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가게 마감을 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초밥을 좋아해서 초밥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초밥 완전 좋아한다고 초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혼자서 카페 운영하는 거 힘들지는 않으세요? 네, 엄청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라 힘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단골 손님 위주라 진상 손님들도 없고 자리는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회사 가는 길에 있어서 자주 들리게 되니 좋더라고요. 커피도 너무 맛있고. 주변에 다른 카페도 많은데 저희 가게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초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서 공원 산책로를 걸으면서 소화도 시킬 겸 걸었어요. 그렇게 걸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보영씨 혹시 손 잡아도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순수하고 귀엽네 싶었습니다. 괜히 장난을 걸고 싶더라고요. 손은 왜요? 네? 저 그게 그냥 보영씨랑 손잡고 같이 걷고 싶어서요. 용수씨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손잡고 걷자고 하세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영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걸 돌려 표현한 건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저도 장난이에요. 영수씨가 너무 귀엽길래 장난 한번 쳐봤어요. 차요, 손. 그렇게 저희는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사귀기로 했어요. 그냥 사람이 귀엽고 착하니 괜찮더라고요. 카페 준비하면서 남자친구가 없은 지도 오래됐고 호감을 표시하길래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만났을까요? 남편이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남편 형이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저녁이나 먹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형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고 남편은 서울 올라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못 본 지 오래됐으니 올라온 김에 얼굴 보고 밥을 같이 먹자고 했답니다. 남편이 여자친구랑 선약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같이 나오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밥 먹는 거 괜찮냐고 불편하면 혼자 가서 형 잠깐 보고 오겠다고요. 오랜만에 보는 거고 저녁까지 사준다고 얘기했다는데 혼자 갔다 오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뭐라도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스럽지 않게 향이 좋은 핸드크림 하나 사서 선물 포장해서 갔습니다. 남편 형이 먼저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남편이 형한테 인사하면서 형을 보자마자 심장이 떨렸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었어요. 남편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조각 같은 외모에 뭔가 나쁜 남자 느낌이 나는 듯한 모습이라고나 할까? 여자들은 나쁜 남자한테 더 끌린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뭔가 모를 매력이 나오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굉장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영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 이쁘다고 착하다고 칭찬을 하던데 너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맛있는 저녁 사주신다고 하셔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잘 쓸게요. 오늘 많이 드세요. 뭔가 착하고 순둥순둥한 남편과는 달리 남편 형은 굉장히 밝고 익살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여자를 굉장히 잘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소고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도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어색하지 않게 남편이 옆에 있는 것도 잊은 채 남편 형이랑 수다를 떨었습니다. 장난스러운 개그도 잘 치고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녁을 다 먹고 헤어지기가 아쉬웠지만 버스 시간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며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형 어때? 우리 집은 다들 개방적이고 성격이 좋아서 시집살이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돼. 하면서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랑 결혼하면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 없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시집살이고 뭐고 그냥 남편 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잘생기시고 재밌으시네. 종종 놀러오라고 해. 나도 형이랑 친해지면서 점수 좀 따야겠네. 우리 형이 진짜 잘생기긴 했지? 그래서 그런지 맨날 여자친구가 바뀌더라. 여자 엄청 좋아해. 남편이랑 만나는 동안 형이 가끔 왔다고 하면 제가 은근 같이 저녁 먹고 가시라 해.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해. 이런 식으로 만남을 유도했습니다. 남편 형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싫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순진하고 남편도 좋았어요. 둘 다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형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자기 먼저 결혼해도 된다 했다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랑도 그렇고 남편 형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자주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혼자서 두 남자랑 연애하는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혹시 형 한두 달 정도 우리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아주버님? 왜? 형 이쪽에 가게 낼 생각이었잖아. 그래서 저번에 청약 넣은 아파트 세 안 주고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가게 오픈이랑 입주일이랑 뭐가 안 맞나 봐. 그래서 입주 전까지 우리랑 같이 좀 지내도 될까 해서. 그럼 완전 되지. 뭐가 걱정이야. 우리 집으로 오시라 해. 저는 한두 달 아주버님이랑도 같이 살게 된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 남자가 항상 같이 존재했으니까요. 저는 아주버님이 지낼 방을 정리했어요. 방 하나가 남는데 거기다가 아주버님 방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새 아파트 입주하면 사용할 거니까 침대도 알아보러 가고 그랬어요. 이 침대에 같이 누우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침대를 골랐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아주버님이 올라왔어요. 재수씨 미안해. 신세 좀 질게.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에이, 우리 사이에 불편은 무슨. 편히 지내다가 가시면 됩니다.
아주버님은 2달간 신세 지는 게 미안하다고 필요한 가전이나 가구 있으면 하나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되는데 사주면 고맙게 받겠다고 고민해본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랑 같이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웃으며 대화를 하니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 가게 창업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같이 지내면서 많은 도움이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좋았어요. 아주버님은 가끔씩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하면 외박을 하고 들어올 때도 많더라고요. 외박을 하는 게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른 여자랑 만나고 오는 건 아닌가?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하는데 아주버님이 들어왔어요. 이제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간만에 괜찮은 여자가 있길래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를 만나 외박을 했다는 얘기를 할 만큼 가까워지긴 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은 게 싫었어요. 저는 같이 지내는 동안 아주버님도 나에게 마음을 열게 만들자 싶었습니다. 저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옷도 야시시하게 입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하고 저는 알바한테 가게를 거의 맡기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주로 집에 있는데 그럴 때면 항상 짧은 옷들을 입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엄청 혈기가 왕성한 남자인데 같은 공간에서 그러고 있으면 재수씨라도 한번 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러고 점심을 차려 같이 먹으면서 은근히 발로 터치도 했습니다. 잘못 친 것처럼 후식으로 과일을 먹을 때에도 아주버님 드세요 하며 입에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버님은 처음에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이내 아주버님도 은근하게 저에게 스킨십을 한다거나 그랬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많이 늦을 것 같다며 먼저 저녁 먹고 자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둘이 먹을 음식과 술을 함께 준비했어요. 드디어 오늘이다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 나와서 밥 먹어요. 알겠어. 와,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둘이 먹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먹지. 간만에 실력 발휘 좀 했죠. 이거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와인. 이야, 역시 재수씨가 최고네. 저희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주버님한테 일부러 술을 많이 먹이기도 했고 저도 은근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아주버님도 조금씩 쥐기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 왜 이렇게 덥지? 저는 취한 척 슬그머니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서 물을 가지러 가는 척 일어나 비틀거리며 아주버님 쪽으로 넘어지는 척 안겼습니다. 그런 저를 아주버님은 안고서 서로 눈을 맞춰 쳐다봤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요? 나도 남자라 위험해 지금 상황. 나 위험한 거 좋아하는데. 아주버님, 나 아주버님 사랑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주버님은 저에게 키스를 했고 저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 방으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골랐던 그 침대 위에서 아주버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주버님과의 뜨거운 시간은 정말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너무 좋았어요.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렸는데 정말 이런 순간이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 아주버님과 남편이 없을 때마다 사랑을 나누곤 해요. 두 남자 사이에서 저는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결국 목표를 이뤄 아주버님과도 사랑을 하게 되어서 남편한테는 미안하긴 하지만 그만큼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로서 잘하고 있으니 괜찮겠죠? 오히려 아주버님과의 관계 이후 남편한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